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살다 보면 집에 외부 사람이 자주 드나들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아무리 친하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도 집에 다녀간다는 거 조심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왜냐? 집은 내 사생활이자 내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하고 내 재산이 모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집에 사람을 들이고 나서 발생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 사람을 함부로 초대하거나 들이면 안 되는 이유와 그리고 집에 사람을 부를 때 꼭 지켜야 할 최소 안전수칙까지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누군가 다녀가고 나서 생긴 실제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꾹 눌러주시길 바라봅니다. 살다 보면 내 집 구조가 통째로 노출되는 경우 아주 많습니다. 집에 들어온 사람은 의도 안 해도 집안 구조를 다 알게 되는데요. 현관에서 어디가 거실인지, 방이 몇 개인지, 창문은 어디에 있는지, 베란다 동선은 어떤지, 심지어 귀중품을 어디에 두는지도 눈에 띄면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인데 설마 나쁜 짓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 설마가 나중에 후회로 남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특히 누가 왔을 때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 생각보다 쉽게 노출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누르는 순간 옆에서 다 보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비밀번호 누르는 손동작 숫자를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현금을 세면 같이 따라 세는 것과 같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를 때도 옆에서 보이면 2026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비번을 알게 되면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쉽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누가 왔다 갔는데 비번 누르는 걸 본 것 같다, 좀 찝찝하다, 그렇다면 비번부터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뭔가 없어졌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증명이 안 되는 경우 많지요. 현금, 상품권, 금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건 이상하다, 여기 있었는데 늘 여기다 두는데 없네 하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다녀간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때 좋았던 관계가 깨지고 결국은 혼자 소갈이만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집에 누가 오는 것은 내 사생활 정보,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나갈 수 있습니다. 집에는 개인정보가 너무 많지요. 예를 들면 우편물, 고지서, 병원 약봉지, 처방전, 통장, 카드 명세서 이런 게 테이블 위에 잠깐만 있어도 이 집에 누가 살고 가족이 몇 명이고 어디 다니고 어떤 형편인지 정보가 다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요즘 범죄는 칼을 들고 들어오는 범죄보다 개인정보로 접근하는 범죄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 저는 요즘이 아니라 오래전에 겪은 일이 있는데요. 집에 자주 놀러오는 잘 아는 후배가 있었는데요. 잘 아는 지인이다 보니 집에 오면 내부를 다 보게 된 거지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때 옛날 단독주택에 두 가구가 살아서 대문은 밀면은 열리게 해놓고 문도 옛날 집이라 안 잠그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대문을 열고 들어오니 마당에 제가 가지고 다니던 핸디백이 마당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겁니다.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꿈인가 생신가, 가방이 왜 마당에 누워있지? 하고 가방을 집어서 열어보니 속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다행히 지갑만 들고 나갔다 온 거라 돈은 안 없어졌는데 집안에도 이것저것 많은데 솔직히 뭐가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누가 왔다 갔구나. 그런데 왜 가방이 마당에 있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옆집, 앞집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혹시 우리 집에 누가 온 거 보셨냐고. 그랬더니 본 사람이 있더군요. 그 후배가 우리 집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좀 가다가 다시 와서 대문 안으로 뭘 던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제 가방이었던 거죠. 그 후배가 늘 집에 오면서 가방이 어디에 있고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게 된 겁니다. 마침 그날 집에 오니 저는 없고 형편이 어려웠던 그 후배는 갑자기 나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주 오던 그 후배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타나고 소식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지인이 지인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차 한잔 했다고 하는데요. 그날은 별일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외출하고 돌아오니 현금이 조금씩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에 크게가 아니라 가방 속에 있던 상품권도 몇 장 없어지고 해서 이상하다 했는데, 문제는 그날 다녀간 사람이 여럿이고 CCTV도 없고 그러니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피해자는 확신도 없는 상태로 집에 다녀간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지인들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 뒤늦게 도어락 비번을 바꾸고 집안 보안 습관을 싹 바꿨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작은 돈부터 조금씩 빼가는 형태가 많고 증명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며칠만 신세를 지면 안 될까 하고 부탁을 하길래 처음엔 밥도 챙겨주고 따뜻하게 배려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주 자기 집처럼 눌러 앉아서 살면서 생활비도 한 푼 안 내고 아주 그냥 떳떳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싫은 티를 좀 내면 오히려 자기가 더 서운한 티를 내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내보내라고 했더니 갈등이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분은 아는 사람들과 집에서 간단히 술 한잔 하다가 말다툼이 났다고 합니다. 큰 소리 고성이 오고 가고 물건을 던지면서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이웃이 신고를 해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이분은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트라우마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밖에서 싸우는 건 집에 오면 그냥 되는데 집에서 싸우면 아주 곤란해지고 내 생활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집에 뭘 수리하거나 점검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집에 들어왔던 사람이 나이대, 혼자 사는지, 집 구조, 생활 패턴 이런 걸 파악해서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사람을 들이는 건 단순 방문이 아니라 내 정보가 줄줄이 사탕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는 대부분 큰 돈이 없어지기보다 티 안 나게 조금씩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집에 온 사람은 내 공간, 내 정보, 내 생활 패턴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심하라 보다 원칙을 만들어 놓는 게 핵심이지요. 집에 사람을 들일 때 최소 안전수칙 이것만은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첫 만남은 집 말고 카페에서 보는 게 좋고 집에 와야 한다면 다녀간 뒤 도어락 비번 바꾸기, 우편물, 통장, 현금, 상품권, 귀금속은 한 곳에 넣어서 잠금 보관하는 게 좋고 출입 제한 구역 만들기, 예를 들어 방, 서재, 수납장 등은 오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만 요즘 세상이 예전 같지 않지요. 집은 내가 편해야 하는 공간이지 내가 불안해지는 공간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집에 사람 들였다가 곤란했던 경험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저는 노년기 삶에 도움이 되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